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 스포티지인데요. 자, 신모델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도시명 SUV로서 세계 자동차 시장에 한 획을 걷던 모델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최신 모델답게 여러가지 구성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비싼 가격까지 갖고 말이죠. 자, 신차로서 여러가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스포티지. 과연 스포티지가 갖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스포티지 5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인기가 상당하죠? 디자인이 파격적입니다. 형제 모델인 투싼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기존 대비 175mm 길어지고 10mm 넓어졌으며 30mm 높아졌습니다. 휠베이스도 85mm 확대됐고요. 르노 삼성 QM6와 거의 비슷한 체급이 됐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12.3인치 내비게이션만 추가됐습니다. 가성비 좋은 구성인데 어떤지 볼까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운전석 쪽으로 꺾인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썼습니다. 기본형 계기판은 이런 모습입니다.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크기고요. K8을 통해 나온 공조장치와 내비게이션 메뉴 통합 패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낮은 등급 트림이지만 앞좌석에 통풍과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옵션이 추가되지 않아 별다른 구성이 없고요. 공간은 넉넉합니다. 머리와 다리 공간 모두 중형 SUV 부럽지 않습니다. 시트 슬라이딩은 불가능했지만 등받이 각도 범위가 넓다는 점은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도 볼까요? 잠시 스포티지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YG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안전사양은 제한적입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하는데 차로 중앙 유지 기능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 투싼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아 스포티지는 더 높은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포티지, 현재처럼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모델이 가솔린 1.6L 터보 엔진을 쓰는 만큼 충분히 여유로운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약간 상승하니까 바람 소리가 다소 좀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저희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승할 때도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을 때 초기에 아무래도 이제 저배기량 엔진의 터보 차저를 물리다 보니까 약간의 터보렉이 있습니다. 또한 실용 구간 중에 하나인 40에서 50km 정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이때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아주면 약간은 뜸을 들이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와 같은 터보렉, 이건 이제 사실 저배기량 엔진으로 가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터보차저의 부스트를 써야 되면서 형성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현재 이 모델의 이 정도의 지연 정도라면 충분히 뭐 타협할 만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고 출력을 끌어내고 있을 때 이때는 여유로운 힘이 잘 느껴집니다. 자, 오늘 먼저 가속 성능부터 볼까요? 네, 8.3초대를 마크를 했죠. 현재 모델은 전륜 구동형 모델입니다. 사실 이제 발진 가속 성능을 측정할 때는 4륜 구동 모델이 조금 유리한 편인데, 그렇다면 투싼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스포티지가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게적 이점이 약간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전륜구동형의 스포티지가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1.6 가솔린 터보 프레스티지 트림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정도만 추가된 구성을 갖습니다. 8만원짜리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을 포함한 가격은 2,846만원이고요. 저희 팀은 여기에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까지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대 기아의 에이다스는 내비게이션과 만났을 때 거의 모든 안전 사양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5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괜찮은 스포티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후진 시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주는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거리 확인이 가능한 전방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드라이브 와이즈에 포함되지 않고 모니터링 팩으로 별도로 빼놨기 때문입니다. 110만원짜리 옵션인데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만 이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입니다. 이것으로 옵션 장사를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첫 차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는 국산차들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있죠.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이 스포티지도 사실 이제 풀옵션으로 가면 하이브리드 사양의 경우는 4천만 원을 넘어서죠. 그렇다면 그냥 폭스바겐 티구안을 사세요. 옵션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차의 완성도, 세련미에서 확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세련미에 대해서 모든 소비자분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차보다는 옵션을 타겠다. 그렇다면 스포티지 풀옵션이 낫고요. 하지만 조금 더 이상적인 소비, 이 상품에 우리가 내야 될 가격, 그 가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중 브랜드의 대중적인, 정말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 SUV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는 이 스포티지 맥스로 봤을 때 사실 이 구성이 제일 좋거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 약간의, 정말 필요한 약간의 옵션을 넣는 정도. 그래서 3천만 원 내외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요만큼의 옵션은 있어야겠다, 이런 경우라면 3,100에서 200 정도를 최고치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럼 그냥 소렌토를 사세요. 약간의 가격 차이 납니다. 조금 더 지출을 하죠. 하지만 상급 모델로 올라가게 되면 그 모델이 보여주는 그 차가 전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위 모델이 흉내를 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렌토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짜 가성비로 접근을 했을 때 그 가성비를 충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티지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현재 테스트카 17인치 사양의 휠을 사용합니다. 편평비도 65 정도니까 사실 부드러움 측면으로는 유리한 구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둔탁하게 충격이 들어왔을 때 약간은 댐퍼가 반발하는 느낌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 코너링,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이때 그런 바디롤을 억제하느냐? 또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무너지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만큼 뭔가 이제 핸들링을 약간 잡고자 하면서도 승차감을 방어하고자 한 그런 이제 서스펜션 튜닝, 여기서의 이제 고민은 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다소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
이 층에 맞는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바라는 그런 승차감 쪽으로 돌아준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핸들링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썩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마침 최근에 컴팩트 SUV들을 전 모델을 다 타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바로 직설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역시 좀 애매합니다. 스티어링 시스템도 조금 그렇고, 물론 이제 과거의 MDPS와 비교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리고 일상용으로 탈 때는 사실 뭐 탈만한데, 핸들링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약간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컴포트라는 요소를 확실하게 살려줌으로써 조금 더 안락한 것이 우리 기아차만의 매력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네요. 예전에 산타페 그리고 전세대 소렌토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컴포트한 소렌토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습니다. 뭔가 확실한 지향점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었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프로 HP2를 사용합니다. 저희도 업무차에 이 타이어를 장착해 봐서 알고 있는데, 그냥 무난한 그런 사계절 타이어거든요. 다만 이제 마일리지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은 달리시는 분이라면 조금 이 소모가 많다고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저희도 업무차에 장착을 했을 때 3만 킬로 이상을 못 뛰었거든요. 일반적인 주행 환경이라면 그래도 한 5만 정도를 뛸 수 있겠지만, 이후에 교체를 하실 때는 소비자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타이어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인치 규격과 매칭이 되어 있죠. 이 규격 자체는 승차감에 도움이 되고, 너비도 235mm에 달하기 때문에 이 그립 이런 측면에서도 큰 부족함은 없습니다. 휠을 너무 키워가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좋지만 이 안에서 느끼는 승객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꼭 챙기시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정말 이 큰 편평비 큰 이런 타이어가 SUV의 어떤 매력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다 편평비 낮은 걸 쓰다 보니까 그로 인해 희생,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동 성능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대략적으로 약 이제 41m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장 이 편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험 결과 편차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의 편차라면 사실 일정한 수준의 이 제동력을 내고 있다는 것인데, 제동 시스템도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타이어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가야지 이런 성능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포티지의 이 브레이크 시스템, 자, 투싼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최단거리 측면에서는 투싼의 것이 더 짧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모델 투싼이 좋은 것이지, 사실은 일상용 모델로서 스포티지가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능력을 내주고 있다. 다만 이제 투싼 쪽이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의 스펙 자체도 좀 다르잖아요. 그 때문에 제동에서 타이어에 의한 이점을 좀 더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스티어링 휠도 매우 가볍게 되어 있고, 다분히 도심 주행에 어울리는 그런 세팅을 취하고 있어서 좋은데요. 그리고 현재 모델, 자, 옵션으로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측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택했을 때 이와 같은 구성이 들어가는데, 뭐 충분히 좋은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다만 이제 계기판이, 저희가 이제 스타리아에서 이 계기판을 봤었는데 뭔가 좀 정보를 보여주는 그 양 자체는 부족한 편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디지털로 가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 감성이라는 측면은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디지털이 조금이라도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는 만큼 직관성 부분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타코미터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에서는 사실 스피드미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기어 이 레버가 전통적인 방식이죠. 자, 상급으로 올라가면 다이얼 형식으로 바뀌는데, 다이얼 형식 약간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직관적인 방식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접근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그런 트림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행 연비도 알아볼까요? 시내 주행에서는 아무래도 이 배기량이 작더라도 터보차저를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는 환경을 만나다 보니까 연비가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제조사 발표 수치에서 그래도 한 10에서 15%는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환경, 대략 이제 스피드미터에다가 고정을 했을 때 속도계 5천 한 4km 정도 나는데, 대략 95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연비가 리터당 19에서 20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솔린 터보 엔진이지만 저배기량 엔진의 이점을 충분히 잘 살린 부분이죠. 또한 전륜구동형 모델인 만큼 손실 부분에서도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급가속을 했을 때 약간의 토크 스티어가 느껴지는 경향은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차량이 갖는 어떤 그 토크 증가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변속기 측면으로 보면 DCT를 넣었지만 자, 울컥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한 흔적들이 잘 보이거든요. 물론 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싹 하고 뗐을 때 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토크 컨버터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 정도라면 사실은 이 차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보편적인 소비자분들이라면 뭐가 이상해? 라고 느낄 정도로 나름대로 이 기아차 연구소에서 잘 만들어 놓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만큼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DCT라는 변속기에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변속 속도인데, 이 부분은 부드러운 체결을 위해서 다소 좀 디튠된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하지만 이 차의 컨셉에는 지금의 것이 더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공간적인 매력 충분하죠. 최근 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트렌드 자체가 큰 차들로 가고 있는 것인데, 현재 스포티지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자, 2열도 충분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트렁크, 이 리어 시트 폴드까지 했을 때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다목적 차량으로서의 가치만큼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게 배분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프론트 쪽이 좀 무거운 편이죠. 때문에 이제 59% 정도가 프론트에 있는데, 사실 일상용 모델에서 이와 같은 무게 배분이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차 전륜구동형 모델로서는 뭐 표준적인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기아 스포티지 딱 타기 좋은 그런 이상적인 모델인데, 아쉬움이 있다면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세그먼트의, 그것도 이제 국내 생산 모델인데,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4천만 원대, 이제 물론 이제 현재 1.6L 터보는 3천만 원대 후반에서 끝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가격에 대해서는 좀 타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자꾸 비싼데도 사주니까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게 돈이 많다면 컬리넌을 사세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의 아쉬움이 되었던 승차감마저도 매직 카펫 라이드 좋잖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조금 평이한 수준인데, 자, 크렐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만족감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 탔었던 산타페의 경우 너무 베이스가 강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것들을 나타낸 만큼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욕심은 나는데 이퀄라이저를 튜닝해서라도 쓰겠다면 약간의 그 기본형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측면이 있으니까 만족감을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컴팩트 세단, 국산 컴팩트 세단으로 접근했을 때 최고의 이점은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뭐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만난 기아 스포티지. 자,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아? 네, 스포티지가 더 낫습니다. 투싼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뭔가 시간에 쫓겨서 나온 흔적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뒷도어 여닫을 때 깡통을 정말 차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고 그 질감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싼티 났거든요. 요즘 경차도 그러지 않습니다. 반면 스포티지는 도어를 닫을 때도 묵직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뒤에 나온 모델로서 조금 더 부족했던 측면을 채웠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투싼을 저희가 리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차는 좋은데, 차는 좋은데 라는 말을 강조했지만 정작 무엇이 좋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스포티지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두드러지는데요. 같은 이유로 저희는 스포티지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투싼과 비교하면 스포티지가 낫습니다. 투싼 사실 거면 무조건 내년에 사세요. 내년에. 어차피 지금 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도 늦게 나오잖아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완성도 올라간 차를 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무난함, 그 무난함의 가치를 잘 보여준 스포티지 1.6 터보를 만나봤습니다.